조동석입니다. 오늘은 정청래를 사례 연구 삼아 우리가 사람을 보는 안목, 눈 이런 것을 배우겠습니다. 학문적 소양에 대해서 오늘은 좀 그 학문적 소양에 대해서는 좀 줄이겠는데, 학문적 소양이 있다는 말은 곧 우리가 진리의 넓은 길에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각자 다 다른 모양,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넓은 길, 10차선, 한 뭐 20차선, 50차선 되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진리의 길 위에 넓죠. 진리의 길은 넓습니다. 거기서 탈선하지 않고 간다. 진리의 길 위를 우리가 조금씩 앞으로 전진한다. 그런 뜻입니다. 학문적 소양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곧 무슨 박사학위를 받는다든가 또는 교수가 된다든가 연구원이 된다든가 그런 거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할 얘기가 많지만 가급적 1시간 이내에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청혼합시다. 제가 이 강의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5시 49분경에 몇 명이나 됐나 했더니 48분 37초를 기다리라고 나왔습니다. 16,943명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얘기를 듣자 하니, 그러니까 몇 명이 지금 이 청원 했는지를 볼 수가 없어서 이게 뉴스를 보니까 뭐 80만 명이 넘어섰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들어가셔서 하시고, 제가 55만 명대 했는데 83만이 돌파했습니까? 네, 83만이 돌파됐다 합니다. 꼭 청원하시고 뭐 100만, 200만 넘어서 탄핵이 실질적으로 탄핵되도록. 근데 탄핵하는 데 있어서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탄핵을 하는데도 중요하지만 탄핵 소추하는 책임자가 법사위원장이거든요, 국회에서. 그래서 법사위원장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칭찬하고 앞으로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또 업데이트해서 정청래를 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84만 명이 됐네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탄핵하면 됩니다. 나는 그래서 항상 아니 저렇게 와서 거짓말하고 저런 애들을 왜 그냥 고위공직에 남겨두는 거지? 나는 그게 늘 의문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쫄아서 그런 거야. 쫄아서. 바보들이죠. 국회가 할 수 있는 건 탄핵이야. 그냥 탄핵해버리면 돼.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 몇 가지 잘못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탄핵하면 돼. 왜 탄핵을 안 합니까? 국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열려있는 길이 탄핵하는 길인데 왜 탄핵을 안 하냐고. 그래서 나는 탄핵의 일상화.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고위공직자가 있으면 탄핵하라. 탄핵의 일상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국회는. 왜냐하면 스위스처럼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지 못했거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권력을 한번 잡으면 지멋대로 하는 거를 통제할 길이 없어요, 국회가. 그러니까 탄핵해야 되는 말이지.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주정부 차원에서는 직접 민주주의 체제가 일어나고 있고 워낙 정치적인 시민교육이 잘 돼 있어서 그런 일은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독재 정치를 오랫동안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탄핵하는 것이 그냥 괜히 쫄아서 그러는데 그냥 탄핵하면 돼요. 탄핵의 일상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앞으로 헌법 개정할 때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헌법재판소를 나는 굳이 폐지하자. 화가 나서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이런 탄핵 심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 등신 같은 짓 하지 말고 헌법재판관들은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게 하고, 이제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정부나 또는 다른 기관과의 권한 다툼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정리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에서 헌재가 작동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청혼합시다. 이태원 참사. 이게 제가 후원하고 있는 민중의 소리 사파입니다. 세상 보는 눈. 극우 유튜버를 보고, 아이고, 극우 유튜버를 보는 거예요, 극우 유튜버. 다 개소리거든. 민족을 배신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뉴라이트 계통의 친일 세력, 이런 애들이 유튜브 하는 거, 그걸 보고, 그거하고, 천공 유튜브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마누라는 천공 유튜브 보고, 남편은 극우 유튜브 보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지. 해병대 참사를 딱 보면 임성근 구명 로비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마지막 조각, 마지막 퍼즐이 지금 맞춰졌어요. 이제 거의 다 밝혀졌어요. 임성근, 이종호 무슨 블랙펄인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를 한다는 해병대 출신 누가 다 있잖아. 그거 다 알고 박균택 의원이 아주 질문에서 명확하게 얘기했죠. 임성근한테 이종호를 아느냐? 쫙 모른다 그랬는데 나중에 다 나왔어. 이종호가 중간에 껴가지고 주가 조작했던 공범이잖아. 주포였지 사실 이종호가. 그래가지고 누가 임성근하고 같은 골프장에서 골프 약속을 하고 그래서 돌아왔지. 그래서 누구하고 통화했느냐 하는 것도 거의 다 밝혀졌고 그냥 뻔한 거지 이게. 자, 화성 참사와 오송 참사는 내가 볼 때는 거의 유사한 참사고 같은 종류의 참사다. 아리셀 화성 화재 사고 라는 것은 안전교육이 없었고 인간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위험, 생명이 닥쳐야 할 위험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야. 그 위험천만한 작업장에서. 이게 뭐야? 생명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 충북 오송 참사, 경기 화성 참사, 똑같은 참사입니다. 인간이 생명의 소중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야. 화성 참사는 누구야? 김동연 지사. 오송 참사는 김영환 지사. 이게 똑같은 사건이야, 이게. 인사평가 방법론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하니까 누가 유능한지 누가 무능한지 이거를 그냥 보면 알 수 있도록 한다. 이 이론적 틀이 없어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여러 사례를 가지고 계속 이 이론적 틀을 훈련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훈련되면 이렇게 보면 알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다 무능한 사람이다. 알아. 우원식 우상호에 대해서 했습니다. 김성회 심상정에 대해 했고요. 이준석에 대해서도 했고 한동훈에 대해서도 했습니다. 변영자 선생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침팬지 3마리가 용산에 상주하는 한 끝나지 않아요. 맞아요. 아이고 돌아버리겠어요 저도. 이거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들이 이거 참 이해해요 이게. 나는 그 침팬지 3마리를 조국과 고민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우영, 양문석, 민형배, 김동연 했습니다. 아까 댓글 어떤 채팅창에 쓰신 분이 있는데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누구지? 이탄희 판사가 이 법원 조직에 대해서 저항하고 나와서 국회의원 했는데 법원 조직에서 그렇게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잘한 일이죠. 칭찬만. 그래서 나도 굉장히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치에는 맞지 않아요. 네, 침팬지로 다 알아들었습니다. 네.
이탄희 판사의 경우는 판사에는 맞아요. 판사. 이게 다 자기 그 직능에서 내가 어떤 데 맞는지 그 사람들이 나보고 와서 뭐 같이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내가 다 안 간 이유는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알거든. 왜? 나는 이런 걸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한테 안 맞는 곳에는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 해도 안 갑니다. 그래서 나가 은퇴한 거야. 일찍. 그래서 이탄희는 정치에 부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지만 훌륭한 판사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가 그런 법원이 이탄희 같은 사람을 계속 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맡겨두지 못하는 거죠. 판사로서 유능하니까 법원 행정처에 갖다 놓고서는 부려먹으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엉뚱한 짓 하라 그러니까 튕겨나온 거죠. 그러니까 판사로서는 유능해. 그런데 정치인으로서는 유능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유능할 수 있는지, 잘할 수 있는지. 그 눈을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코스는. 자, 김성회가 긍정적으로 평가됐고요. 인사평가. 김우영, 양문석, 민형배 이 네 사람이 지금까지 긍정적인 인사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고위 공직자로서 유능성을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청래 오늘 하겠습니다. 유능함의